네, 키르히오프의 전압 법칙 KVL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VL은 키르히오프의 세컨드 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가로줄은 어, 같은 높이를 나타내는 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의 층이나 아니면 등고선이나 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KVL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어떤 위치, 어떤 높이에서 출발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다시 같은 자리, 같은 위치로, 같은 높이로 돌아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어, 높낮이의 변화의 총합은 0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어, 한층 올라가서 그러다가 4층 내려와서 그 다음에 다시 3층 올라가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위치에서 출발해서 변화가 있은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동안의 변화의 합을 볼까요? 먼저 플러스 1이 있었고 마이너스 4가 있었고 더하기 3 해서 그 총합은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KVL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지 않고 조금 더 복잡해도 다 똑같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층 가고 세 층 가고 왕창 7층 내려오고 다시 두 층 내려가고 다시 그다가 세 층 올라가고 두 층 올라가고 한 층 내려가서 제자리에 돌아왔다고 합시다. 자, 그동안의 변화를 볼까요? 2, 3 올라가고 마이너스 7 내려오고 마이너스 2 내려오고 플러스 3 올라가고 플러스 2 올라가고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5고 여기가 9 여기까지 하면 10 5, 5니까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면 전압의 변화의 합이 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네. 어떤 클로즈 룹을 향해서 클로즈 룹을 통해서 있었던 겪었던 그런 전압의 변화를 모두 합하면 다 0이 된다는 거죠. 클로즈 룹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회로에서 어떤 임의의 노드에서 시작을 해서 노드에 시작해서 막 돌다가 아이고 막 돌다가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면 이 회로가 연결되어 있죠. 그런 걸 닫혀 있다, 클로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 과정에 있었던 전위의 차, 전압들의 총합이 0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임의로 조금 프리스타일을 그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회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각각의 소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네, 이렇게 있었다고 할 때 임의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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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다고 하면 그 사이에 있었던 여기에 전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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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압차를 다 합치면 그러면 0이 된다 라는 그런 얘기죠. 여기 하나 빠졌네.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게 KVL입니다. 요거를 활용을 하면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것을 쓰면 다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또 이제
뭐랑 같다고 할 수 있냐면 결국 올라간 전압의 합과 떨어진 전압의 합은 같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올라간 전압, 올라간 걸 플러스라고 만약 한다면 합은 10이죠. 떨어진 거를 마이너스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돼서 이것도 10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떨어진 거의 크기입니다. 떨어진 거의 크기. 예. 그래서 요거의 절대값은 10이 되죠. 두 개 같아지는 거죠.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KVL을 활용을 하면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임의의 두 점이 있을 때 회로로 말하면 두 노드가 있을 때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두 노드가 있을 때 두 노드 사이의 전이차는 어떻게 가도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점 A라고 그러고 여기를 지점 B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A에서 한 층 올라가고 세 층 내려가고 또 세 층 내려가고 두 층 내려가고 한 층 올라갔다고 하나 혹은 쭉 그냥 곧장 아이고 그냥 쭉 곧장 이렇게 둘레 여섯 마이너스 6층 내려갔다고 하나 혹은 두 층, 세 층, 두 층, 한 층, 두 층, 세 층, 두 층, 한 층 이라고 하나 다 똑같다는 거죠. 경로와 상관없이 그 변화의 합은 같다는 거죠. 자, 제일 왼쪽 거 볼까요? 제일 왼쪽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좀 가장 왼쪽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가운데 거는 마이너스 6 오른쪽 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1 마이너스 1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6이 돼서 세 개가 다 모두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임의의 두 노드가 있을 때 그 두 노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노드 A에서 노드 B까지의 전압차들을 전부 다 합한 것은 경로와 상관없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경로와 상관. 이거를 path 1이나 모두 똑같이 노드 A에서 노드 B까지의 전압인데 요거는 다른 경로를 하나 두 개가 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VL을 적용함에 있어서 좀 전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해서 예제를 봤지만 임의로 이제 전압의 변수가 지정될 수 있겠죠. 그 변수가 지정되어 있을 때 그 변수에 실제 값이 양수냐 음수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정의된 부호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즉 볼티지가 정의되어 있는 변수의 부호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 끝까지 지켜주기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왼쪽에 단순한 전압원 하나와 저항 두 개로 이루어진 회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의 전압원을 E라고 하고 여기를 예를 들어서 R1, R2라고 할까요? 그리고 위쪽 저항의 전압을 이와 같이 아래쪽 저항의 전압을 이와 같이 정의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R와 R2는 상관이 없겠네.
자, 그러면 이 회로상에 아무 데나 점을 찍습니다. 아무 데나.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있네. 여기 점을 찍었다 합시다. 네.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아무 방향으로는 괜찮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건 상관이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한 바퀴 삥 돌아서 전압을 다 더하면 됩니다. 전압을 더하는데 실제 각각의 소자의 전압값과 상관없이 거기 정의되어 있는 변수의 부호대로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볼까요? 노드 A에서 시작해볼까요? 노드 A에서 KVL을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클락와이즈 방향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하면 먼저 만나는 게 마이너스 부호로 만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쭉 갑니다. 쭉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플러스를 만났네요. 플러스 V1. 그러니까 플러스 V1. 다시 쭉 갑니다. 여행을 떠나서 플러스 V2를 만났네요. 플러스 V2. 다시 쭉 갑니다. 그대로 가는 길로 갔더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는 0이 되는 거죠. 이게 다입니다. 예. 즉 주어진 회로에서 이렇게 룹을 클로즈 룹이죠. 예. 한 바퀴 삥 돌았어요. 돌았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돌았다 생각합시다.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돌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만나죠. 마이너스 V2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V2 쭉 간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V1을 만나죠. 마이너스 V1 그리고 나서 또 쭉 가면 이번에는 플러스 2를 만나죠. 플러스 2를 만나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는 0.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도나 반시계 방향으로 도나 같은 관계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돌아가는 방향은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관계식이 도대체 맞냐? 뭐 이것도 궁금하겠죠? 네. 그래서 잠깐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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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네.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이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얘가 10V였다고 합시다. 10V. 예. 그리고 여기 저항이 뭐 2대 3의 비율로 있어서 얘가 4V, 얘가 6V가 된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마이너스 10은 4 플러스 6이 된다는 것을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얘가 그대로 할까요? 계산하기도 편하게 이거를 여기를 4옴 여기를 6옴 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구나 혹은 이걸 몰랐다 구해야겠다 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 더하기 4 더하기 V2가 0이니까 V2는 어떻게 됩니까? V2는 6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압의 부호를 정의하는 거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했었죠. 그죠? 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반대로 해봅시다. 반대로. 이 V2의 방향을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V2, V3라고 할까 이번에는? 네. 그러면 여기가 바뀌겠죠. 여기가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2 쭉 가서 플러스 V1 쭉 가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V3가 되겠죠. 마이너스 V3 여기가 마이너스 V3로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V3는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V1 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가 지금 10, V1이 4니까 마이너스 6V가 되겠죠. 그죠? 얘가 마이너스 6V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습니까? 아이고, 실수를 했네요. 자, 요렇게 마이너스 6V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인을 거꾸로 하고 이 값을 거꾸로 하고 6V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여러분들이 구했던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지우자. 짠. 네, 요번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회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KVL을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임의로 뭐 아무데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자, 다시 여기서 시작할까요? 아니면 가운데 해봅시다. 가운데서. 자, 이래서 여기서 시작합시다. 여기. 예, 여기 없는 데서 시작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자, KVL을, 아이고, 자꾸 실수가 생기네요. KVL을 시계 방향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 쭉 가면, 플러스 만났네요. 플러스 V4.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바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V6. 쭉 갑니다. 플러스 V4 마이너스 V6 한 다음에 쭉 가서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 도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네요.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 도니까 제자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 경우에 대한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또 다른 거 해볼까요? 한번.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아까 전에 클락와이즈 했으니까 이번에는 카운터 클락와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여기서 했으니까 아래쪽부터 시작. 여기서 해볼까요? 아무데나. 네. KVL을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적용해 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쭉 가면 플러스를 만났습니다. 플러스 V6. 쭉 가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만났어요. 마이너스 V5. 쭉 플러스 V6 아이고 마이너스 V5 또 쭉 가다 보니까 마이너스 V2 아이고 잘못했다. 가다 보니까 마이너스 V2 플러스 보이나요? 플러스 V3 하면은 제자리. 그죠? 마이너스 V2 플러스 V3 하면 제자리와 같이 관계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클로우드 룹에 대해서, 이 페루프에 대해서 KVL을 적용했을 때의 관계식을 이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KCL을 적용하건 KVL을 적용하건 거기에 붙게 되는 부호들 전류 같으면 사인이죠. 방향, 인이냐 아웃이냐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한 변수의 부호 혹은 방향을 그대로 따라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중간에 바꿀 필요도 없고 실제 값이 얼마인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KVL을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소개를 할 때 어떤 클로즈 룹에 대해서 전압을 다 합치면 0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또 어떤 걸 얘기했냐면 경로에 상관없이 패스와 무관하게 전압들을 합한 것들은 다 일정하다. 어떤 노드 B와 노드 A 사이에 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올라간 전압의 합이나 내려간 전압의 합이나 합하면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걸 한번 여기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V1을 알고 싶습니다. 네, V1을 다른 것들의 다른 전압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노드 A라고 그러고 여기가 노드 B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이렇게 가면 쭉 와서 플러스 V1에서 B까지 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V1 이렇게 갔을 때는 A에서 B까지 플러스 V1이 됩니다. 그럼 다른 길로 가볼까요? 한번 자, 요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다른 색을 해봅시다. 초록색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V2 이렇게 해서 플러스 V4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V6 는 끝납니다. 즉 마이너스 V2 플러스 V4 마이너스 V6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길로 만약에 이렇게도 가볼까요? 이렇게 가서 플러스 V5 쭉 가서 이렇게 해서 가볼까요? 마이너스 V4 플러스 V3 하면 끝납니다. 플러스 V5 마이너스 V4 플러스 V3 이게 모두 같다는 거죠. 모두가 같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V1이라고 쓰나 마이너스 V2 플러스 V4 마이너스 V6이라고 쓰나 V5 마이너스 V4 V3라고 쓰나 혹은 뭐 V5 마이너스 V6라고 하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활용하면 되겠습니다.